네, 안녕하세요. 네, 미가쌤입니다. 자, 오늘 또 하이라이트로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트럼프에게 사과를 하고 화해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죠. 그 전에는 쇼였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무역 협상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희토류 그 광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희귀 광물이죠. 희귀 광물로 그 미국을 압박했던 그 중국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대신 받았냐? 중국 유학생들 비자를 안 뺏기로. 네, 그렇게 일단 보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뒤로 어떤 그 비공식적으로 어떤 카드를 트럼프가 썼는지 그거는 이제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겠죠. 조만간에 그 언론부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내셔널 프레스홀에서 드디어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폭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 유튜브 방송에서 6.3 대선은 중국 공산당의 개입과 민주당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폭로할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또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옛날 우리 계엄령 시절로 한번 되돌아갑시다. 아주 중요한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었는데, 자, 2024년 12월 3일, 자, 우리 잊지 못할 비상 계엄령 당시에, 자, 그때는 트럼프가 미국에서 정권을 인수인계 받는 그런 시점이었죠. 미국의 불법 중국인 체류자, 이 체류자가 2012년부터 유학을 해온 중국 간첩이죠. 그 멕시코를 통해서 불법 무기를 북한에서 돈을 받아서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계엄령이 내린 2024년 12월 4일, 딱 그 12월 4일입니다. 이때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기사가 떴습니다. 자, 기사를 잠깐 보면은 미국서 북한에 무기 밀수출한 중국 남성 체포 대가로 28억을 받았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쟁 무기, 전쟁에 쓰이는 그런 무기였고, 이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불법 체류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와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밀수출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체포되었다. 그 내용이 있죠. 이 사람 이름이 성화웬 41세. 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게 보면은 2년 전이에요. 이 웬 씨가 2년 전 중국에 있는 북한 관리들이 총기 구매를 위해 자신에게 연락했으며 지난해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무기와 기타 품목이 담긴 컨테이너 2개를 선적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총기, 탄약을 조달하고 운송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 체류를 했으며 2018년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까 유학생으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안 나가고 간첩질을 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무기를 넘겼나? 이 부분은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굉장히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에서 미리 그런 걸 계획하에 무기를 훔쳐서 이제 도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 공작 비용을 북에서 받고 계속해서 물자를 조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습 공격용 물자,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서 전쟁을 갑자기 일으킨 다음에 그 무기를 토반으로 이거는 한국이 도발했다. 라고 위장을 하려고 하는 작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월 25일 기사를 보면은 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해, 이 기사에 대한, 이제 일에 대한 연류성이 있는 거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당선으로 한반도 전쟁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25년 2월 8일 기사예요. 여기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기사가 떴죠. 그때 우리가 몰랐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막 계엄이 막 발동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도 막 외치고 이런 이 비상 계엄령 그 이후에 우리 정신이 없었죠. 그 틈을 타서 이미 계획된 그거를 기반으로 중국을 개입시켜서 그 미국에 있는 무기들을 그렇게 북한으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북한은
남침을 하려고 기습적으로 준비를 했던 게 이번에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의 전쟁을 본인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트럼프가 현재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민주당과 예수의 딥스 세력과 싸우고 있죠. 특히 LA 폭동 같은 경우는 반란법을 발동하겠다. 한마디로 군을 투입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라는 계엄령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1992년에 LA 폭동이 있었을 때 부시 대통령이 발동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연합군을 투입해서 폭동을 진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강경하게 시위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내 군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반란법 변명 진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 같은 뉴스는 뭐라 그래요? 이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라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 경찰차가 막 벽돌 맞아서 깨져 있고 막 불이 나고 막 상가가 털리고 그러는데도 아주 평화로운 시위랍니다. 그렇게 불법 입국자가 시위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그들을 옹호하고 체류를 지연시키고 옹호해주는 그 민주당은 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선동하고 있죠. LA 시장이나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계속 그 시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중국 애들이 맨날 시위에 참석하고 표를 막 찍어주니까 그냥 개방을 해서 중국 애들 뭐 다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결국 자기 편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개입으로써 우리나라를 파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나라를 팔아도 된다. 그게 걔네들과 뭐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상황이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부정투표에 대한 폭로가 생기고 분위기가 이제 후끈 달아오르는 때가 이제 올 거예요. 이제 김문수 그 전 후보님도 지금 조용한 편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아주 조용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같이 일어설 때가 된 거죠. 그전에는 뭐 광화문이나 서초동이나 중간중간 모여서 평화 시위를 했지만 물론 지금도 뭐 폭력 시위를 하라는 뜻은 아닌데 이제 그것이 공공연하게 모두 증거가 다 드러나고 만천하에 지금 외국은 다 알고 있대요. 외국은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빼박인 거죠. 민주당 애들도 걸고 넘어갔죠. 민주당도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다. 뭐 중국 개입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정투표는 완벽하게 일단은 잘못된 거다라고 폭로를 하면 이제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해야죠. 우리는 뭐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해줄 때까지 멍하니 가만히 있고 해주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국민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뛰쳐나갈 시기가 됐다. 슬슬 요번 주말부터 이제 집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광화문 쪽 그 교보 쪽 있잖아요. 그쪽도 이제 앞으로 3시에 이제 모임이 이제 시작돼요. 집회가.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모이면서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무르익죠. 거기다 한번 빵 한번 터트리면 그때는 이씨 아저씨 탄핵을 외치면서 부정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외치면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준비해야 될 그 시기가 돌아옵니다. 정말 윤 어게인, 우리 윤 어게인의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슬슬 여기저기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우리 지쳐있고 힘들어하시고 TV도 보기 싫다는 우리 우파 시민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마지막 저먹던 힘까지 다 갖고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나라를 구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 애국 시민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장을 봐야 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국내에서는 지금 되게 좀 암울하게 그 부정투표 부분도 막 묻히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많은 증거들과 그 앞에서 뛰었던 많은 애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폭로전과 함께 역전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일단 움직여지면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만간 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씨 아저씨가 대통령이 돼도 그닥 얼굴이 환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좀 위축되고 눈치 보는 것 같고 아주 좀 그렇게 밝아 보이는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죄진 게 많아서 일단 뭔가 겁나는 거지. 내가 되기는 됐는데 뭔가 찜찜한 거지. 이거 어디서 뭐지 갑자기 나 잡아갈 것 같고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도 볼리비아 그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때요? 세계적으로 폭로를 하니까
바로 도망갔죠. 네, 쥐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멕시코로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죄 지은 자는 떳떳하게 네, 자리에 설 수 없게 네,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옵니다. 우파 시민들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마음고생하고 못 볼 걸 많이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나라를 걱정했던 네,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네, 우리가 시원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네,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찾아서 뭉쳐봅시다. 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네, 또 조만간에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